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 인사드립니다. 같이 따라온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심차게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완전체. 완전체 네 명이 한 자리에 처음부터 네. 예. 저번 주는 시작부터 마감 넣어줬습니다. 플러스 참 역병에 쓰러져가지고 아주 그냥 네. 그 역병이 지금 안에 어디 또 네, 박의원님도 제가 좀 그 네. 몸살기가 있어서요. 네네. 여러분들이 안 좀 좋으신데. 목소리가 네. 듣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저희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4명의 평균 연령 합하면 지금 200살이 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만히 또 연말 되면 사실 날씨도 그렇지만 1년 내내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몸이 미리 이제 이제 스톱해 주는 거죠. 저는 감기라든지 몸살에 걸리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이거 참. 하거든요. 안 밝혀도 되는 합계 수치를 들어보니까 좀 수치로 들어보니까 끔찍하네요. 그냥 참고로 화가 났습니다. 200년이면 조선이 건국해서 임진왜란 때까지. 네, 너무 웃으면 안 됩니다. 기침까지 나오기 때문에. 200년이면 미국이 건국한 다음에 1976년이네요. 그렇죠. 끝내주네. 부산진 불타고 있네요. 그러게요. 네. 자, 이번 시간 그 2주간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네. 보고 저희가 말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다면 제임스 78님이 나에게 꿈이 있다면 알리캣 vs 호넷을 탑건 2에서 보는 것입니다. 알리캣. 이 탑건 2가 내년 6월에 개봉 네, 예정인데 심지어 톰 아저씨가 조종수를 배운다고 영화 촬영을 연기하고 해서 무슨 생쇼야 했더니 정말로 비행기 모시는 것 같아 이거. 뭐 이 설정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장포대 뭐 거의 그렇죠. 그런 레벨인데 말이죠. 네. 근데 그 뭐 예고편을 보니까 그 제임스 78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게 맨 마지막에 그게 설정인지 아니면 진짜 탐태시 영화에 나오나요? 나오는지 꿈 아닐까요? 살짝 보였죠. 맨 실루엣이. 마지막에 나와서 네. 좀 뭉클했었어요. 근데 알리캣이면은 혹시 막 미사일 또 호크 미사일 달고 나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지 RPG-7을 알라봉을 들고 아. 나오겠죠. 진짜 감이 떨어지셨어. 뒤에서 사수가 쏘는 네, 거예요. 그렇죠. 둘째였어요, 네. 사수가. 야.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거기서는. 네, 야. 다음 댓글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노련해지셨어요. 네, 텔리호님 미드웨이 해전 당시 미 해군 항모기동부대의 뇌격기는 TBD 디베스테이터였습니다. 예. 어벤져는 아직 항모 배치 전이었습니다. 항모 뇌격기 부대는 해전 당시 전과는 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요. 근데 많은 이 피해를 입은 건 맞는데 네. 사실 결정적인 어벤져가 역할을 했죠. 네. 제일 처음에 그렇죠. 거의 네. 최초로 도달을 공격을 했죠. 시작했죠. 네. 예. 그걸 또 L3 기자님, 우리 이 기자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육지에서 미드웨이 기지에서 네, 발생한 그거는 이제 거죠? 원래 네. 호넷 소속이었는데 네. 일단 미드웨이 기지로 배속을 그 전개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발견됐다는 얘기도 바로 나갔는데 육군 폭격기도 갔거든요. 그 마로더도 가고 그것도 갔는데 둘 다 실패했죠. 네. 네, 해군 군은 바다에서 힘을 못 쓰네요, 네. 확실히. 네. 그 미드웨이 전사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장면이라서 네. 그 당시 어벤져는 있었고 네, 네. 참전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순서에 이제 미드웨이를 한번 다룰 예정이니까 그 끝까지 한번 이제 네, 다음 코너로 네. 넘어가 주실 때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슈라이크님 203기의 적기를 격추 혹은 파손시켰다고 하는 미 해병 항공대 블랙쉽 사진이라고 합니다. 총 97명의 파일럿 중 9명이 에이스 타이틀을 달았죠. 이게 그 페피 보잉턴 소속 거기네요. 검은 그렇습니다. 양들. 네. 이쪽 폴 슈라이크님은 네. 항상 그 사진을 귀한 사진. 귀한 네, 사진을 귀한 많이 사진이네요, 올려주세요. 이거는. 예. 이거 사실은 이게 아재 인증 판독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이거 보고 제8 비행대. 네, 아, 이거 보고 맞다. 이제 네, 네. 알면은 드라마도 아재고. 있고. 요거 이거 알면은 아재고요. 요게 진짜 이제 그거. BGM이나 OST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복원이 된다. 그렇죠. 요거는 그러면 아재와 이제 할배 뭐 사이죠. 네, 네. 좀 되죠. 예. 혼자 네. 봐도 됩니다. 주제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면서 네. 네. 이 기자님께서 이 또 댓글에 대해서 아 진짜 공부 많이 되고 자세히 있어요. 또 네, 네.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풀아우터님 거함 거포주의 하니까 좀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무슨 상상하셨어요? 아니 말하면은 이게 방송 못 나갑니다. 네. 네. 갑자기 18금 딱 뜹니다. 이렇게. 네. 네. 옆에. 덜어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만약 전쟁이 일어나서 상륙 작전이 필요하다면 상륙 거점에 대한 무차별 포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값비싼 항공기 폭격보다는 전함의 포격이 가성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전함들은 예전 2차 대전 전함보다 포 구경도 작고 함포 숫자가 적다고 알고 있는데 해상에서 포격이 필요하다면 컨테이너선 같은 대형 선박에 K9이나 혹은 견인포 등을 설치해서 해상 포격을 할 수 있나요? 그냥 엉뚱한 상상이었습니다. 엉뚱한 상상은 아니죠. 네, 실제로도 비슷한 걸 2차 대전 때 했습니다. 네, 실제로 네. 미 해병대는 지금 최근에도 뭐 하이마스라든가 뭐 그 기타 야포 같은 거를 상륙함 갑판에 전개해서 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게 문제가 지금 현재 상륙함들이 배치되는 거리라는 게 멀죠. 보통은 그런 포들 사거리보다 멀어요 해안에서. 네네. 초수평선 상륙 작전을 네, 선정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 함포 외에 지원 수단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참 그렇기도 그렇죠. 하고 사실 함포가 위력적이긴 한데 네네. 그렇게 가성비도 좋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그 실효를 거둘 네. 정도의 활용도가 좀 포격은 낮아요. 없죠. 네.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유폭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관측이 되면 반격을 하게 돼서 만약에 그게 터져 나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옛날과 멘탈도 다르게 같이 터져 나가는 거잖아요. 아, 크게 네. 터져요. 네. 이거 지대함 미사일이란 게 있어. 뭐 예, 이와 유사할지 모르지만 그 대한민국 해군도 그 로켓 그러니까 그 네. 다련장을 예. 탑재를 하는 고속정 그렇죠. 예. 고속정 PKXP. 아니, 고속정 말고요. 고속정 말고 상륙함에 아, 네네. 그 지원을 아. 할 수 있는 그 함정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혹시 한국판 아스널십 비슷한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예, 아스널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예. 아무튼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너굴마왕님, 상암동 사는 너굴마왕입니다. 가까운 데 사시네요. 네,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현대 전투기들 보면 날개의 아래쪽이나 끝에 미사일이 달려 있는데요. 좀 긴데 그 결국은 네네. 미사일을 발사할 때 네. 네.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예 그 과정이 어떠냐 네. 또 그 고정 장치가 풀릴 경우에 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역시 이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조심스레 말씀 여쭙니다. 다름 아니라 북의 핵 개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건 좀 따로 말씀드려야 네, 될 네. 것 굉장히 같기도 하지만 제대로 답변은 좀 너무 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상당히 예전에 그 북한이 플랫폼이 별로일 때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잠수함에다가 네. 그 핵 투발 그 핵을 저 ICBM. 탑재를 해서 네네. ICBM이 아니죠. 네.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핵폭탄. 네. 핵폭탄이죠. 그걸 탑재해서 뭐 인천이나 아, 그 그냥 부산으로 해서 돌진한다. 자폭을 네. 북한 하는, 돌격을 네, 해버린다. 뭐 야. 이런 말도 소설책에 있었어요. 많이 나왔던 뉴클리어 그런 카미가제네 거죠. 완전히. 그렇지만 뭐 지금이야 뭐 플랫폼을 지들이 만들었으니까 네. 네. 이 흉 발사를 부분은 하겠다고 뭐 네. 예, 좀 노력하고 있죠. 시간을 두고 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풀아우터님 또 다른 댓글 주셨는데요.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장병들에게 파카를 지급하기로 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리털인가요? 오리털이겠죠. 그죠? 거기털 저는 잘 아닐까? 모르겠어요. 아, 오리털 아닐까요? 방식은 좀 오리털 파카 방식이고요. 그래서 조금 잘못 알려진 게 그 오리털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예. 왜냐면 아, 그래요? 그게 어차피 세탁기에다 돌려야 된다고 그치. 하니까 네. 뭐 장병들이 뭐 세탁소 가서 맡기는 거는 그렇죠. 힘드니까 네. 그렇게 세탁기 돌려도 무난하게. 깔깔이 버전이구나. 아니 근데 이제 되게 안에 소재가 네, 방한 소재가 굉장히 어. 좋다고. 요즘 하더라고요. 반응도 지금 제가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이제 강의를 가게 되면 버스 터미널의 군장점에 가서 꼭 네. 사는 게 이제 깔깔이거든요. 깔깔이. 그거 예. 눈이 따뜻하죠. 아, 이거 저기 요즘 저는 거는 잘 아니 저는 패셔너블합니다 이사한데 아주. 저기 부인이랑 어머니한테 선물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네, 네. 저는 아직도 그 제대 이후로 계속 아, 그 겨울마다 노란색 입고 말고 있습니다. 요즘은 까만색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네. 입고 외출할 수도 있게 아.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뭐 그리고 이제 로카 티셔츠도 네네. 입히고 아주. 그다음에 음. 뒤쪽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핫팩 네, 핫팩 같은 넣는 걸 넣을 용도라고. 수 하죠. 있는. 근데 아, 이게 정말 음.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많이 그러네요. 발전하고 있어요. 뭐 군인 현역들한테는 별로 위안이 안 되겠지만. 네. 네. 이 파카가 이 최전방부터 일단은 지급이 아, 당연히 된다고. 그래야죠. 네.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훈련할 때 주한미군이 그 방한 장비를 자랑하다가도
한국군한테 헉 하고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든다는 게 바로 핫팩이랍니다. 아, 그렇지. 완전히 그 그죠, 끝판왕 그죠. 거의 방 네네. 안에. 맞아. 그래요. 자체로 이- 열을 내는 걸 네네. 네, 날이 몸에 품고 점점 다니는. 추워지는데 네네. 하여간 뭐 방한복 네. 그 감기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죠. 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들. 그 특히 그 장병들 그렇죠. 네. 조심. 네. 저 약도 만약 전방에 그러면 약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네. 자 슈라이크님 또 귀한 사진과 함께 주셨는데요. 쿠즈네 초프급 수리 위성 사진이라는데 저기 가판에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수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같이 칠한 사람이 저기 뭐지 그 핑크색 덮을 거야. 상태죠. 네네. 네. 어. 근데 사실 제가 쿠즈네 초프는 정말 그 에이핑크 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에이핑크. 네, 그렇죠. 참 할 말이 없어지죠. 에이핑크의 누구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시네. 누군지 모르죠. 아니 죄송한 게 아니지만 이거 집사람이 모니터하고 있기 때문에. 난 네. 오하영 씨 좋아해요. 아, 네. 아. 자, 그 다음에 스마일맨 00님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장성급 연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나 특혜가 있는지 다루어 주세요. 연봉은 그 연봉표가 있잖아요. 네. 네. 그 제가 알기로 이제 그 대장이 810만 원, 그러니까 오. 월 810만 원이니까 네, 네. 12 곱하시면 되겠고 또 그 외에 거기에 이제 수당이야. 수당하고 네. 저기 나가죠. 네. 그 중장이 비용 같은 800만 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뭐 거. 아 근데 그 저기 수당도 있고 아, 네. 그다음에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지원 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실 자금을 또 주기 때문에 월급을 안 받아도 별 달고 싶은 사람은 뭐 소장이 670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준장이 초봉은 굉장히 낮은데 하여튼 600만 원 정도 받는다. 아. 이렇게 보시면 다른 될것 나라에 같아요. 비하면은 적은 편인가요? 많은 편인가요? 작은 편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긴 합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적고요. 비교하면 네, 계속 네. 적죠. 그런데 뭐 그냥 일반 공무원들하고 네, 네.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게 뭐 적은 액수는 네,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연금도 나오고. 그래도 대장급 정도 되면은 한 그래도 연봉 1억 정도는 되네요. 연봉 아마 그리고 연봉으로, 그 정도 금액만큼의 뭐 다른 방법 뭐 수당이라든지 네, 뭐 다른 게 있을 그렇죠. 테니까. 예. 아니, 뭐 나오고. 대장이요? 관용차 나오고. 그 대장? 대대장. 대대장? 아, 대대장. 중령? 네, 네. 중령. 중령이 최수선방 부대 또 왕이 한 하는데 500 네, 네. 봐야죠. 500 보면 그렇죠. 1억 가까이 되겠네요. 1억 되겠네요. 1억. 아, 그죠. 6천만 원 정도에다가 뭐 수당이라든지 이거 네, 좀 네, 수당 네. 붙고 하면 네, 네. 예. 수단방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네. 그다음에 크루스 이게 크록스 아닌가요? 크록스? 예, 신발. 크록스님. 네, 네.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얼마나 주둔하고 있나요? 상주 인원이나 교대 인원 같은 경우에는 미군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그래서 28,000여 명이 안 하지 않고 그 홈페이지 그렇죠? 봐도 대충 예, 예, 나와 있어요. 28,000여 명이 미군 인가돼 홈페이지. 있고요. 그 인가 병력에 거의 근접한 정도로 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또 미군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개하지 않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항공모함의 그 작전 섹터도 네. 전부 공개를 했었어요. 이제 자신감 최근에는 있다 이거죠. 그렇죠. 네. 최근에 완전 닫았는데 중국이 해서 또 호되게 하도 지금 이렇게 막 뭐 쑤셔대고 드립하고 하니까. 있어. 그렇습니다. 완전히. 예. 제가 기밀 궁금한 게 가지고. 하나 있는데 그 미군들 중에서 특히 주한 미군들은 그 미군 안에서도 엘리트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아 별로 안 그래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음. 예, 그건 물론 뭐 예. 카투사를 나오셨기 때문에 더 잘 알지만 아, 네. 네, 이게 네. 어차피 미군들이 뭐 한국이라고 특별히 한국에 갈 사람들만 따로 고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뺑뺑이 돌기 때문에 미군의 현역 인원들은 결국 그냥 어느 시점에서는 부대 있든 간에 어느 시점에서 한국에 와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제대하지 않는 한은. 근데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험을 보고 한국으로 온다. 안 그래요. 예. 까지는 아닌 거 언어권이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온다. 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만큼 그건 영어를 잘 순뻥이에요. 알으려고는 순뻥이에요, 나라가 그거. 있다고. 네. 왜냐하면은 그게 왜 와전이 됐냐면은 네. 정보병과 쪽 사람들은 그치. 한국에 배치되려면 무조건 한국어 그렇죠. 관련해서 일정 수준 네네. 돼야 되는데 문제는 정보병과만 그렇지 그 외의 병과들은 한국어든 뭐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전투병들은 보통 이제 그쵸. 그냥 네. 파견 나온 거니까. 네, 사실 네. 네. 미군에서는 가라면 가는 거죠. 병과에 따라서 어떤 그 요구하는 능력치는 있긴 한데 어느 나라에 배치되려면 뭐 어느 정도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쫓겨나면은 할 말이 없지만 네. 궁금증이 풀렸어요. 아, 예. 네, 네. 어쨌든 무조건 우리 장교들은 어떤가요? 장교도 역시 뺑뺑이겠죠. 그렇긴 하죠. 근데 미군의 평균적인 장교 수준은 높다고 보아요. 그쵸. 개인적으로는 한국군처럼 그렇게 군기는 들지 않았는데 솔직히 한국 군기가 그게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네. 전쟁할 때 뭐 군기 들었다가 총알이 피해가는 건 아니니까요. 프로페셔널 지식 면에서 보면은 미군들은 항상 그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직업군인다운 건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 항상 그 장교들은 솔선수범하는 거 네,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약간 좀 반대로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으니까 막 시켜 먹고 네. 막. 수범솔선하죠. 거꾸로 네, 다음 글 소개해야겠습니다. 네. 살자가 어쩌다님 글 올린 김에 질문 하나 올려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터키가 러시아 S-400 미사일 실험에 이거 F-16을 이용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국과 나토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요. 미국과 나토가 불만을 가지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로 러시아 미사일 실험을 해서 기분이 나쁜 건가요? 아니면 미사일 실험을 해서 F-16의 비밀이 러시아에 넘어가는 게 있는 건지, 혹은 그저 터키와 러시아가 계속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불만인 건지, 중간이 좀 비슷한 답인 것 그렇죠. 같네요. 예. 복합적인 이유들이 꽤 있죠, 저기. 왜냐하면 지금 나토가 뭐 거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지상군 병력 중에 터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사실 적은 편이 아닌데다가 터키가 만약에 러시아에 붙었다 이렇게 되면은 군사학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죠. 역사적으로 봐도 네네. 그건 사건이죠. 원래 터키와 러시아는 사이가 아, 안 좋은 게 그럼요. 기본이었고 네네. 항상 그렇죠. 싸웠거든요. 그리고 사실 F-35를 미군이 팔지 않은 이유도 네, 그렇죠. F-35를 가지게 되면 결국은 설령 터키가 그걸 훈련에 안 쓴다 그래도 러시아 쪽에서 계속 그걸 어떻게든 추적을 하고 비밀을 손에 넣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니 어느 순간 갑자기 당연히- 모스크바에 가서 비행하고 있고 뭐 이런 걸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터키하고 지금 러시아 관계를 보면은 네. 그런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창과 방패의 그 무기 체계지만 이 방패의 하나인 그 대공 미사일들을 각 기체의 항공 특성, 네, 또 그걸 다 전자 파악을 특성을 하면 전부 파악해 버린다면 상당한 문제가 맞습니다. 네. 되거든요. 근데 F-35처럼 항전 장비의 그 거의 뭐 총알하고 할까? 네. 지금 최고봉인 항공기에 모든 기밀이 풀리니까 네. 그건 문제가 되죠. 맞습니다. 예. 자위대가 그 떨어뜨렸을 때도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뭐 네. 잔해 수거하느라고. 그렇죠. 예. 미국이 비밀리에 수거에 갔을까요? 아니요 저기 수색에도 참가했다고 하는 그러겠죠. 얘기 있더라고요. 네네. 최소한 러시아나 중국이 가져가는 건 맞겠다고 아주 난리 그 났습니다. 해류에 음. 이렇게 밀려가지고 그냥 글로 가버리면 난리 나죠. 네. 살다가 어쩌다니 다시 또 글을 주셨는데요. 아래 요크타운 사진 관련 글을 링크해 봅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네, 다루었죠. 네. 이상하다고 좀 생각했던 너무 예, 너무 결국- 리얼하다고 생각했던 네, 사진. 결국 디오라마를 찍은 사진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갈비맛 치앙님, 넷플릭스의 2차 대전 다큐 시리즈 하나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10대 사건으로 보는 2차 대전 10부작인데 예전 영상 자료를 전부 컬러로 컨버팅했다고 합니다. 느낌이 이제-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보면 사실은 또 흑백이 좋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재에서 할배로 넘어가시는 거라서 그래요. 옛날 디스커버리 네,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도 칼라 전환이 한계가 있어요 확실히. 좀 어색한 면이 아직 남아 네,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한 건 근데 요즘 건 기술이 상당합니다. 특히 요새 그렇죠. BBC가 뭘 했냐면 1차 대전 영상들을 컬러라이징 했거든요. 아, 이거 뭐 영화 이상의 리얼리티 그렇죠. 눈앞에 네. 그냥 자 아직도 댓글이 많이 남아 있네요. 네. 자 왕꿈틀리 매니아님 오랜만에 글을 남기네요. 유익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재미로 순위를 매긴다면 재래식 전력으로 세계 군사력 탑 10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나요? 이것도 재래식 길어지면서 네. 사실 이 이것도 한 꼭지 또 만들 이제- 수 있습니다. 예, 군사력은 함부로 이렇게 그 정할 수는 없는 건데 네. 그 뭐 공신력 있는 GFP도 네. 사실 그것이 뭐 제대로 된 그렇죠. 순이냐 이렇게 왜냐면 또 논란이 많죠. 군사력은 사실 정치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이 군사력 순위라는 게 주관적인 게 너무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그거는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떡들은 사실 서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덕중 지덕은 양덕이 양덕이라 맞아요. 절대 못 네, 따라가고 절대 못 따라갑니다. 양덕 천하지. 아니 그 그렇죠. 네. 유튜브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데 헬기가 나오고 아우. 장갑차가 나오고 네. 갑자기 네. 그 다음에 영국
분인데 해병대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유 장비 정말 잘 갖추셨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유명한 그 왜 영국의 보빙턴 박물관 같은 네네. 그런 박물관들도 어떻게 보면은 덕질의 연장이에요 영국 사람들한테. 큰 덕질의 연장이 실제로 네, 그 이렇게 모여서. 영국 밀떡들이 엄청나게 관여를 하거든요. 돈 많은 밀떡들이. 네. 돈덕이죠. 예. 슈라이크님, 또 사진 멋진 야, 사진 귀여운 사진이다. 주셨고요. 이분들의 인상적인 노고 사진입니다. 그 눈물겹습니다. 초창기. 네. 예, 저도 100% 동감한다는 저는 글을 그 빨간색 사진 볼 때마다 약간 우체국 버전이 생각나서 예. 아. 예, 옛날 우편기도 좀 떠오르고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읽나요? 텔리랜드님, 음. 텔리랜드님 밀떡으로서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미군에서 6.1이 탄 채택 검토 중이고요. 6.5mm죠. 예, 네, 네. 이 6.5mm 때문에 우리도 6.5mm 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또 항상 얘기할 게 많으니까 예, 일단 어. 지금 미군은 6.8mm로 네. 가는 거 자체는 확정을 했고 구경은 네, 네.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를 놓고 지금 후보를 셋 중에 하나를 고를 건데 적어도 무탄피는 일단 완전히 배제가 된 배제. 상태고요. 네. 근데 6.8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탄피까지 하면 진짜 만약에 둘 다 꼬이면 이제 미군도 그렇죠. 이제 좀 네. 태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구경 바꾸는 게 네. 90년대도 한번 이슈가 있다가 자빠진 적도 있고. 한 그게 뭐 세네 번 그래서 돼요, 사실. 구경거리로는 좋겠지만 당사자 아, 되면 좀 구경. 네. 제가 근데 보기엔 지금 한 10년 정도 좀 봐야 될 10년? 수 할 있는데. 얼추 네. 10년 걸리는 과정이고요, 네. 실제로.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가 일본은 일단 지금 올해 며칠 전에 네, 네. 차기 소총을 선정했는데 5.56mm예요. 네, 네. 그 일본의 템포로 보면 앞으로 20년간은 안 바꿉니다. 그죠. 그런데 나토도 얼마 전에 작년 재작년 이 연절에 5.56mm 소총을 여러 나라에서 선정을 했고 네,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6.8mm가 문제가 네. 애매하죠. 너무 세요. 그죠. 지금 6.8mm라니까 5.56mm라고 7.6이 중간쯤 네, 된다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은 7.6mm보다 더 셉니다. 사거리 뭐 1000m 이렇게 잡고 있는 거의 미친 듯한 위력이에요. 왜냐면 또 이게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산 위에서 있던 저기 반군과 싸우다가 이제 사거리가 좀 짧아지면서 사실 느꼈던 엄청 거라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 이게 예. 또 미군만의 특수한 상황이죠. 이러다가 또 어느 날 또 시가전 또 하게 되면 이거 거추장스럽다고 할 거예요. 위력이 너무 세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어느 나라든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총기 제작 이게 뭐 노하우라든지 기술 거기에 뭐 조준 장치 완전히 개념을 갈아엎어요. 이 탄만 바꾸는 문제는 거와 이 차원이 문제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네. 다 다룰 수는 그렇죠. 없고요. 네. 다음에 그러면 네. 미군이 지금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총기랑 같이 한번 네네 그러시죠. 얘기해보는 한번 거 좋을 것 해보죠. 같아요. 예. 시민 H님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장열전에서 무언갑 보응웬 아, 잡 장군을 네. 다루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음,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다뤄볼 만한 인물이죠. 아, 그렇죠, 그래야 그렇죠. 예. 그리고 DH 킴님이 감사합니다. PC 후원. 예. 네. 네, 네.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저, 이거. 저희가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젖소 어빠님 제 기기가 문제일까요? 다운이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일단 안타깝네요. 껐다가 키시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죠. 모든 기계는 전자기기는 그렇죠. 제시동이 껐다 일단 켜야죠. 껐다 네. 켰는지 전원 네. 꽂았는지. 네. 네. 마지막으로 비둘기 1호님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소리 마무리가 아주 잔잔했습니다. 훈장님 방송 잘 들었고요. 빠른 시일에 돌아와 주세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훈장님 돌아오시기를.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댓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네. 이번 시간 댓글이 참 풍성하고 많았고 네네. 귀한 사진도 그렇죠. 많았고 네. 좋은 구경 많이 여러분들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밀떡을 살찌우는 길입니다. 우리도 살짝 풍성해집니다. 네. 떡을 네, 많이 그렇습니다. 먹으면 살이 찝니다. 저희는 왜 네. 살을 찔까요? 자, 이렇게 인사 한번 드리죠. 자, 정치 여러분께 경례 밀떡.